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 시간에는 재정 보조의 진행과 그 입학 사정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합격률도 높이고 또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 구분이 되어서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가끔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그러면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언제든지 준비 없는 미래를 우리가 참 바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우리가 보겠죠.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는 그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주립대학과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또 주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의 그 재정 보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또한 우리가 재정 보조 그러면 학생의 신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특히 영주권자 이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영주권자가 아닌 또 유학생들 자녀, 또 영주권을 신청 중인 자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한 이렇게 그 영주권자가 아닌 인터내셔널 스튜던이라든가 또 그런 펜딩 과정에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재정 보조를 해주는 대학들의 그 재정 보조 진행, 특히 미국의 유명 사립 대학들 중에서 한 180여 곳이 이런 유학생들한테도 재정 보조를 충분히 가정 형편에 맞게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사전 대비를 하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자녀의 진학에도 입학 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학비의 재정 보조에 있어서 일단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되는 등록금 비율을 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8월 초순이 되기 전, 8월 중순이 되기 전까지는 대학들이 이 새로운 연도에 대한 그 등록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업데이트를 안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금년도 가을이랑 내년 봄학기에 대한 기본적인 총 비용이 뭡니까?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피, 그리고 또 용돈까지도 포함하는 한 해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비용들이 볼 때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iversity of Georgia, 우리가 대표적인 주립대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거주자 학비와 비거주자 학비가 거의 $20,000 정도 차이가 우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이 거의 $30,000 정도가 차이가 나면서 이 밑에 보시면 University of Virginia, 여기는 거의 $30,000 정도가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요즘에는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주립대학의 합격률들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예산이 줄어들고 또 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더욱더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개 합격률은 거주민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향은 있지만, 물론 재정보조 측면에서는 전혀 반대입니다. 대개 총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그런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대개 한 60에서 75% 사이 정도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이렇게 수만 달러가 더 높은 그런 비용에 있는 상황에서는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많이 받아야 42%에서 48% 정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합격한 대학들을 기준으로 아이가 진학할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향 지원을 했던 그런 대학에서 장학금을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재정 보조를 조금 더 준다는 그런 대학으로 대학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 보조라는 거는 이제 크게 우리가 여기서 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릿 우리가 에이드가 있고 메릿 베이스드 에이드와 니드 베이스드 에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메릿은 뭡니까? 진짜 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으로서 탤런트가 각종 여러 분야에 있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 학생을 유치를 하려면 이 학생이 더 높은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한 것 같은데 장학금 얼마라도 더 줘야지 우리 학교에 등록할 거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relative awards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 보조 신청을 했을 때 이런 장학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기금들은 이 재정 보조용으로 받는 그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 보조를 받을 때 있어서 그런 무상 보조금 측면에서 그렇게 받은 장학금들은 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차액만 그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니드 베이스용 장학금 등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는 연방법에 재정 보조라는 거는 연방 정부가 해줄 수도 있고 주정부가 해줄 수도 있고 학교가 해줄 수도 있고 부모가 해줄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융자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재정 보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연방법에는 어느 곳에서 받은 어떤 보조금, 무상 보조금이건 유상 보조금이건 합해서 총 넘는 비용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더욱더 좋은 우리가 어프로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지난 시간에 입학 사정 요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학교에 맞는 선호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입학 서류나 신청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게 바로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연방 학생 재정 보조 신청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들을 깊이 보면 항상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가정에서 분담할 가정 분담금, 즉 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정해진다고 그랬는데 이 정해지는 금액이 우리가 여기에 공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하면 investment include 그리고 investment also include라는 말, 이 말은 왜 분리를 시켰을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자산들은 부모가 재정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높여주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also include를 분리를 시켰냐면 also include는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즉 오이구 플랜이나 커버될 세이빙스 어카운트나 에듀케이션 IRA 등 이런 경우에는 일반 같은 액수의 자산보다도 가정 분담금을 거의 한 500여 % 정도 올려서 재정 보조를 제대로 못 받게 함으로써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먼저 사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접근 방법의 아이디어를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의 자산 기준으로 하는데 항상 묻는 질문들이 얼마나 인컴 보고해야 돼요? 아니면 뭐 얼마나 자산이 있으면 계산이 안 돼요?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공식을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사전에 피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Parents Education Savings and Asset Allowance Table이라고 IRS의 국세청에 있는 실질적인 계산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조인틀리 파일링을 하거나 싱글
페어랜일 경우에 그 나이가 많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까지 자산의 합계 계산 안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뭐 5.65%의 맥시멈 가정부담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 포뮬라로 스탠다다이즈가 돼서 표준화가 돼서 개선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재정보조는 신청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완벽하게 신청을 해도 대학이 잘못 주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잘 재정보조를 받는다는 거는 첫째는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한 똑같은 가정이지만 버스턴 칼리지의 예제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이 버스턴 칼리지 예제를 들면 이 왼쪽에는 before 그리고 오른쪽의 테이블에는 after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에 대한 어필 이 학교에서 주는 평균치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잘 어필을 함으로써 무상보조금을 거의 1만 달러가량을 더 받게 만든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상을 찾은 겁니다. 미국에는 모든 자녀들이 1년에 2만 7천 개 고등학교에서 300여만 명이 졸업을 하지만 10명 중에 8, 9명은 그 재정보조금에 있어서 3,000불을 덜 받거나 아니면 받기는 받았는데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차이가 3,000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하긴 학교 입장에서도 이해는 갑니다만 한 학생당 3,000불씩만 좀 덜 줘도 만약에 5,0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러면 1,500만 불이 절약이 되는데 어느 누구든지 왜 유혹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재정이고 그것이 버는 길인데 말이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학생을 뽑는 것은 학교의 가장 커다란 목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재정 보조를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6만 7천 불 들어가는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잘해서 우리가 5만 8천 불을 받았지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재정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 6만 2천 달러를 재정 보조를 해주는데 만약에 무상 보조금을 그랜트를 4천 불을 덜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정확한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나가는 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수익과 자산이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산에도 우리가 계산되는 자산 그리고 계산되지 않는 자산, 계산되는 수입, 계산되지 않는 수입 제가 말씀드린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런 수익과 자산 내역에는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이 진행을 하지만 굉장히 거꾸로 adverse effect이라고 그러죠.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전 설계 방안과 아울러서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정신병의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참 우스운 말이죠. 이 말은 대비 없이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미래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확률 없는 도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를 가지신 여러 가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사전 설계 방안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정말 이상적인 재정 푸널을 가지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우리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6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